이것은 철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 세계 철도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2,700억 원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동시에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150년 철도 제국 독일 지멘스, 100년 철도 왕국 프랑스 알스톰. 두 거대한 공룡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독일 기술진의 절규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다고. 프랑스 전문가들의 패닉 20년 전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어요. 한국이 기술평가에서 38% 차이로 압도적 승리. 운영비에서는 42% 절감 효과.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도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거지? 전 세계가 궁금해했던 그 비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독일이 졌다고? 말도 안 돼.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베를린 지멘스 본사 26층 회의실. 하인츠 밀러 지멘스 교통사업부 이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2,700억 원 고속철도 프로젝트. 150년 철도 기술의 자존심 독일이 한국에게 완패했다는 소식이었죠. 기술 평가에서 38% 차이로 밀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성, 효율성, 미래 확장성 모든 영역에서요. 부하 직원의 대답에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IC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가. 어떻게? 밀러 이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2004년 서울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쯤 우리도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시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이었던 박민준의 순진한 질문. 20년이 흐른 지금 그 박민준이 한국철도공사 기술이사가 되어 독일을 넘어섰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자. 내가 직접 가겠다. 밀러 이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 아지즈 압둘라예프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의 제안서에는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교통 허브가 되는 그림이었죠. 타슈켄트에서 알마티까지 2시간, 모스크바까지 8시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장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받은 건 한국팀의 진정성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어요. 이틀 후 인천공항. 하인츠 밀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밀러 이사님, 안녕하세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박민준 기술이사였어요. 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박민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뵙니네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배우러 왔군요. 밀러의 솔직한 고백에 박민준이 웃었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기술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밀러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나요? 박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적이라. 사실 2019년 일본의 한 발언 때문이었어요. 무슨 발언 말인가요? 일본 철도청장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팀이 결심했죠.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길 말인가요? 기계가 아닌 소프트웨어, 경험이 아닌 데이터의 길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 수서역. KTX-2에 탑승한 밀러는 즉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진동이 없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컵 속의 물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차체 설계를 완전히 새로 했어요. AI가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형태를 찾아냈거든요. 박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밀러는 놀랐어요. AI가 차체를 설계했다고요? 네. 공기역학, 소음, 진동을 동시에 최적화했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전방 4.2km 지점 낙석 감지. 비상제동 실시합니다. 밀러가 시계를 봤어요. 몇 초 만에 정차할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18초 만에 완전 정차했습니다. 18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인데 AI가 실시간으로 날씨, 선로 상태, 차량 중량을 계산해서 최적 제동력을 적용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23초 후 우회 경로가 자동 계산되어 운행이 재개되었거든요. 관제사의 개입 없이 모든 게 자동으로? 네. 전국 철도망을 하나의 거대한 AI가 관리하고 있어요. 밀러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거든요. 오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밀러가 본 것은 평균 연령 29세의 개발자들이었어요. 전통적인 철도 엔지니어가 아니네요. 대부분 AI, 빅데이터, IoT 전문가들이에요. 연구소장 김영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철도의 미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전국에서 운행 중인 KTX 73편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각 열차에서 0.2초마다 512개 데이터 포인트가 전송돼요. 밀러가 계산해 봤어요. 초당 18만 7천 개의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I가 패턴을 학습해서 문제를 예측해요. 김 박사가 화면에 한 점을 가리켰어요. 저 열차의 에어컨 압축기 진동이 0.4% 증가했어요. 6일 후 고장날 확률이 87%예요. 6일 후를 예측한다고요? 네. 미리 교체하면 갑작스런 고장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밀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이 승리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예측 정비의 효과는 어떤가요? 예상치 못한 고장이 96% 감소했어요. 운영비는 42% 절약되고요. 96% 감소, 42% 절약. 이 숫자들이 바로 한국이 제시한 경제성의 비밀이었어요. 저녁 한강 전망 레스토랑. 박민준과 밀러가 마주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전 독일에서 배운 게 출발점이었어요. 박민준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그때 밀러 이사님이 보여주신 IC의 정밀함, 안전 철학. 그 모든 게 영감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독일과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독일이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진화를 선택했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화라. 네.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AI가 핵심이었군요. 맞아요. 하지만 AI만으로는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었어요. 어떤 철학 말인가요? 박민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도 그런 철학으로 접근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기술을 주고 끝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어요. 밀러가 놀랐어요. 고객과 함께 기술 개발을? 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다른 사막 지역 국가들과도 공유하고요. 이제 밀러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철도를 판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어요.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밀러는 아지즈 압둘라예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장관님,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관의 대답이 예상 외였어요. 사실 기술 수준만으로는 독일, 프랑스, 한국 모두 비슷했어요. 그럼 무엇이 결정적이었나요?
한국팀이 마지막에 보여준 비전 때문이었어요. 장관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중앙아시아 전체 지도였어요. 한국이 제안한 실크로드 2.0 프로젝트예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밀러가 감탄했어요. 5개국을 연결하는 통합 철도망이라고요? 맞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국경 없는 철도예요. 타슈켄트에서 알마티까지 환승 없이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이 이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첫 번째 국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에요. 밀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뭔가요? 한국 팀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장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오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밀러는 박민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박 이사님, 독일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박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실크로드 2.0에는 독일의 정밀 기술이 꼭 필요해요. 특히 극한 환경 대응 기술에서는 독일이 최고거든요. 밀러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AI 기술과 독일의 안전 시스템을 결합하면 정말 완벽한 철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독일 기업들도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제안이었어요. 왜 경쟁자인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박민준의 대답이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20년 전 독일에서 배운 게 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것. 그때 독일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밀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전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밀러는 베를린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한국과 즉시 협력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협력이라고? 우리가 진 상황에서?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기회예요. 밀러는 3일간 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미래 교통혁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정말인가? 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6개월 후 타슈켄트. 한마이너스독 공동기술팀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어요. 밀러와 박민준이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국의 AI 기술과 독일의 안전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철도가 탄생할 거예요. 아지즈 장관이 감격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한국과 독일이 함께 우리나라 발전에 참여하다니. 첫 번째 시험 운행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안전성 99.8% 독일 기술, 효율성 97.3% 한국 AI, 승객 만족도 98.7%. 이런 수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국제철도 전문가들이 감탄했어요. 1년 후 파리. 프랑스 SNCF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마이너스독 연합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다고? 폴란드, 체코가 이미 도입을 결정했어요.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다. 즉시 협상에 나서자. 앙리 디부아 부장이 나섰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협상하겠습니다. 2년 후 서울. 한마이너스독-프 3국철도 기술협력센터가 개소했어요. 박민준이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고 밀러와 디부아가 공동부센터장이 되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밀러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이제 정말 기술에는 국경이 없네요. 디부아도 동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함께 발전하면 모두가 이긴다는 철학 말이에요. 현재 실크로드 2.0 프로젝트는 27개국이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꿈의 철도망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박민주는 지금 UN 교통특별자문관으로 일하며 전 세계 철도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밀러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20년 전 순진한 질문을 던지던 한국 청년이 세계를 바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이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 박민준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철도가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건 더 좋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진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술로 사람을 이어주고 꿈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협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21세기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진심과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